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8일 새벽 4시입니다. 주말에 뭔가 공작의 냄새가 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요사이 한창 언론에 많이 나오는 라임 자산운용의 전주, 돈을 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나와가지고 지난 8일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주었다는 증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갑자기 이번에는 야당 의원과 검사 3명과 같이 엮여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강기정 수석을 물고 들어갔다. 그리고 물고 들어가라는 권유가 있었다. 바로 검사 출신 A 변호사에 의해서 이런 폭로를 하는 편지를 몇 개 언론사에 보내가지고 이제는 윤석열, 야당, 검사 이런 사람들 이름이 올라오니까 충격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제는 윤석열 총장이 나서가지고 철저한 수사를 또 지시를 했어요. 장군 멍군입니다. 추미애는 감찰 지시, 윤석열은 수사 지시,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바로 어제 밤에 이 조인스닷컴, 즉 중앙일보의 인터넷판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바로 실렸습니다. 즉 중앙일보가 그 편지에 김봉현의 입장문이라고 불려지는 그 글에 등장하는 A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 A 변호사는 간단하게 김봉현의 이 주장은 거짓말이다, 소설을 쓰고 있다 라면서 조목조목 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이 일련의 사태 전개에서 가장 희한한 게 추미애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입니다. 이 감찰을 하려면은, 더구나 검사를 감찰하려면은 거의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받아서 바로 감찰을 지시를 한 거니까 그게 이상한데, 그 내용이 이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가 읽어봐도 그 좀 허술하고 일방적 주장이고 한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는지 그게 야릇합니다. 그러니까 공작 냄새가 난다는 건데, 이미 한동훈 그리고 채널A 기자가 공모를 해가지고 유시민을 잡으려고 했다는 그 정보, 그게 뭐 거의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한다 해가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보고 마음대로 수사를 하도록 했더니 지금 드러난 거는 한동훈은 빠져버리고 채널A 기자만 뭐 열심히 취재를 했다는 정도로 실체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두 번째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해야 되는데 완전히 허위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헛발질을 한 걸로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는 판에 또 다른 헛발질을 한 게 아니냐. 공작 냄새는 나는데 이게 좀 수준이 낮은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수준이 낮은 어설픈, 이 정권이 어설픈 공작을 해가지고 몇 개 사건은 아주 우습게 된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김학의 법무차관을 무죄 받았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지만 결국 무죄를 받았는데, 자, 우선 이 A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 자산 운용 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정관, 그러니까 검찰 출신 A 변호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대접을 했고, 이들 중 한 명이 추후 꾸려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A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있는 술자리에 동석한 적은 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검사를 접대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검사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술자리 참석자는 4명인데 나와 김봉현 전 회장, 검사 출신 변호사와 비법조인이었는데 현직 검사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A 변호사는 또 김 전 회장의 말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술자리는 2019년 7월에 있었지만 검찰이 라임 수사팀을 꾸린 건 올해 2월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수사팀이 꾸려지지도 않았는데 검사를 접대한다는 거냐 면서 김 씨의 소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몇 언론사에 보낸 이 입장문에서 김 전 회장은 주장하기를 A 변호사가 자신이 검거된 직후인 지난 4월 23일에 이어 5월 초에도 찾아와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변호사는 첫 접견 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했다고 일방적 주장을 했습니다. A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잘 받으려면 변호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솔직히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선처받는 게 좋다고 좋은 해설뿐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입장문에서 자신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만 받는 대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아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은 A 변호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검찰에 솔직히 말하고 무조건 협조하고 선처받으라고 조언했다. 상식적으로 보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석을 제안한 적도 없고 보석 때문에 서울 남부지검 검사도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 변호사는 또 수원 여객 사건 당시에는 내가 김 전 회장 변호사였기 때문에 변호인 자격으로 그를 만났지만 그가 도피한 이후에는 더 이상 변호를 못하겠다고 말하고 사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법무부는 술 대접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 A 변호사의 말이 맞다면 접대 의혹을 받은 적이 없는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했다. 완전히 헛발질이 되는 거죠. 추미애 법무장관은 16일 김 전 회장의 입장문과 관련해서 충격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정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 금품 수수 의혹,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의혹, 짜맞추기 회유 수사 의혹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좀 뭔가 이게 공장 냄새도 나지만 상당히 어설프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법정에서는 순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위정하면 처벌받습니다. 요사이는 위정죄를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나와가지고,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부하를 시켜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서 전달하도록 했는데 잘 전달했다는 보고까지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기정 씨는 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또 이 사람을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정권과 라임 사태와 왜 이렇게
청와대와 엮이는 게 왜 이렇게 많으냐 해가지고 그쪽으로 언론이 추적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갑자기 또 이번에는 야당과 검사, 윤석열 이런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폭로를 적은 입장문을 각 언론사에 몇 개 언론사에 보내자마자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감찰 지시를 하고 동시에 여당 민주당이 공세를 펴면서 야당 윤석열을 또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그럴 바에 아예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 의혹을 수사하라고 하고 장군몽군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언론이 끼어들어가지고 중앙일보가 이 A 변호사, 문제의 아주 중심에 있는 A 변호사와 인터뷰를 해보니까 김봉현의 이야기는 소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공방전이 오고 가고 있는데 뭔가 공작 냄새가 난다는 기분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정권은 공작은 보통 정보기관이 옛날에 했습니다. 요사이는 정보기관이 정치 공작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노골적으로 이 공작적 수사를 합니다. 그 구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외곽에서 누가 친정부 단체에서 또는 정부 인사가 폭로를 합니다. 그러면은 친정권 언론이 그걸 받아가지고 MBC라든지 MBC가 잘 하죠. 그런 거. KBS, JTBC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엄정 수사 지시를 합니다. 또는 법무장관이 나서서 수사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수사가 막 진행이 됩니다. 그 와중에 자살자도 생깁니다. 바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2018년 겨울에 자살했어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더 많아요. 용두사미로. 무리한 수사였다. 해가지고 허지부지 되어버립니다. 허지부지 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 허지부지 돼요.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을 검토를 했다. 일종의 쿠데타다. 어마어마한 그림을 가지고 착수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다. 통상적으로 하는 거였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기무사령관은 자살을 하고 또 한 사람 기무사령관은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귀국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구도가 다시 또 재작동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성공할지 또 무야무야가 될지 이번에는 오히려 대말릴지 참 궁금합니다.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이 정의로운 기자들이, 정의로운 검찰이 손을 잡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이번에 이 진상은 분명히 확실하게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공작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공작이라고 내가 단정하지 않았어요. 공작의 냄새가 난다. 감사합니다.